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시민의 상징이라는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이 어제 드디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이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와이파이 모뎀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이 고국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동포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축사에서 1903년 한인 102명의 첫 하와이 이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사회가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미국은 물론 고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주의원 및 시장 등 18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당선돼 한인 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미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들이 미 주류 사회에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3일 뉴욕 일원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맨하튼 시청 앞에서는 뉴욕시의 첫 미주 한인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진행됐고 오후 4시에는 뉴저지주 해켄색의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는 뉴욕 한인회 주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뉴욕 시민의 상징이라는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이 어제 드디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17개의 등록센터도 일제히 오픈했는데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무료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0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플러싱 도서관 등 5개 보로 17곳의 등록센터도 이날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 신분증이 뉴욕 시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뉴욕시 신분증이 불체자 신분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관 파트너가 혜택 제공에 동참했습니다. 우선 10여 곳의 금융기관이 뉴욕시 신분증을 계좌 개설에 쓸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뉴욕시 3대 공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33곳에 연회원 자격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 공식 처방약 할인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25세에서 61세 시민에게는 뉴욕시 공원국 레크레이션 센터 연회원권과 테니스장 퍼밋에도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편 올해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악수에 가까운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추방유예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해롤드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월 27일로 만료되는 국토안보부의 잠정 예산 지출안을 9월 말까지 연장 승인하는 397억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시켜 이번 주 내에 처리하기로 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안은 부모 책임 추방유예는 물론이고 이미 시행 중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이민 서비스국이 수수료로 걷어들인 돈마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명령에서는 폐지, 대체하기로 했던 국토안보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악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이 연간 3억 달러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순이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비제조업 부문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8.85%에서 6.5%로 내려갑니다. 해당 업체들은 연평균 8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연간 순이익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의 법인세율은 8.85%에서 4.425%로 인하됩니다. 이들의 세금 부담은 연평균 5,300달러가량 줄어듭니다. 아울러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부과됐던 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 자본금에서 첫 10,000달러를 공제해줍니다. 순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 기준에 해당돼 세금을 냈던 업체들의 9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세수는 뉴욕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외곽 기업들의 세율을 높여 충당할 방침입니다. 이 개편안은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빈부 격차만큼 심각한 게 요즘은 정보 격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뉴욕 공립도서관이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와이파이 모뎀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이 저소득층 가정에 무선 인터넷 시스템인 와이파이 모뎀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이 모뎀을 빌리려면 학생의 경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고 일반 시민은 성인 학습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집에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모뎀을 연결할 데스크탑이나 랩탑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도서관 카드 연체료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면 모뎀을 6개월까지 빌릴 수 있고 갱신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뎀은 맨하튼과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의 뉴욕 공립도서관 분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퀸즈와 브루클린의 경우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등 일부 분관에서 모뎀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무료 와이파이 프로그램은 모뎀 제조업체 모바일 비콘이 통신사 스프린트와 협력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뉴욕시경이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잉 제압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시경 감찰관실이 12일 발표한 경찰 과잉 제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단순한 이유로 과잉 제압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경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검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조르기 등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관련 부당행위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관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10건에 연루된 경찰관 모두 목 조르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 조르기는 시경 규정상 금지된 제압술이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목 조르기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립 유어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 제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시경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부당한 제압수를 사용한 경관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푸드 스탬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혜자들의 타격도 크지만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한인 업소들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푸드스탬프 예산이 대폭 줄면서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한인 업소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물론 수혜 금액까지 줄면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델리나 청과상, 생선 가게 등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국에 따르면 2012년 12월 4,780만 명이었던 푸드스탬프 등록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4,640만 명으로 14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 한 가구당 월 200에서 300달러씩 주어지던 푸드스탬프 금액도 지난해부터 50에서 100달러 정도씩 줄어들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맨하탄 일부 지역의 경우는 푸드스탬프 고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역시 최근 푸드스탬프 매출이 6개월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식료품 값까지 오르면서 푸드스탬프의 현금 소비가 거의 전무해져 업계들의 타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센서스국이 2020년 공식 인구조사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은 다음 공식 인구조사인 2020년 인구 센서스 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조사에 투입하고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센서스 조사원들이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며 설문지를 나눠주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두 지역의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고 조사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느 가정에서 아직 회신을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센서스국은 특히 정부에서 발급한 아이디 대신 집 주소로 주민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사원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 실험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뀌면 조사 홍보와 처리에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세계 최고 고객 서비스 및 기내 서비스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 기내식과 최고 승무원 서비스 상을 받고 5개의 기관으로부터 올해의 항공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제1의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국 항공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세계 최고 수식어를 달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인 미 비즈니스 트래블러사로부터 세계 최고 기내 서비스 상과 세계 최고 지상 서비스 콜센터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세계 최고 기내 서비스 상은 8번째, 세계 최고 지상 서비스 콜센터 상은 6번째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미주지역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받은 상들과 달리 또 다른 명예로운 수상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내에서나 지상에서나 고객분들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로 보답하고 세계 모든 항공 서비스의 기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